신형 그랜저 3.5 캘리그래피 트림입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했었는데요. 매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었고 또 주변에서 간간히 출고된 차량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법 익숙한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네요. 간결하면서도 복잡한 디자인 두 개가 다 섞여 있는데요. 한 디자인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신형 그랜저에서 그런 포인트들은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연결되는 라인들도 간결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바디가 좀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전달되고요. 복잡하면서도 간결하고 간결하면서도 복잡한 패턴들은 전면부 그릴에서 여실히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위쪽에 단순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DRL과 조금 상반되는 이미지이긴 한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헤드램프는 현대자동차 SUV들에서 봤던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야간에 시인성은 좋은 편이고요. V6 가솔린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470cc고요. 최고 출력은 300마력, 토크는 36.6kg/m입니다. 8단 자동 기어가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프리뷰 전자제어 시스템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쇼버 마운트 상단에 센서가 추가가 되죠. (1CD)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그랜저의 디자인들이 선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디자인들에서 포인트마다 헤리티지라고 해서 계승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C필러의 꺾어지는 두툼한 느낌은 소위 말하는 그 갓그랜저에서 가져온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트렁크 리드 부분의 마무리는 최근 나왔던 직전 세대 바로 직전 페이스리프트 된 그랜저에서 봤던 그런 라인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디의 균형감 같은 것들도 좋은 편이고요. 특히나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상당히 길게 보이고 또 앞쪽 오버행이 전륜구동 차량임에도 굉장히 길지 않게 타이트한 모습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 균형감이 아주 좋습니다. 휠은 20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0, 20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단순하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 하단부에는 블랙 유광으로 살짝 띠를 두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포인트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되어 있는데요. 그 덕분에 A필러 쪽에 유리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개방감 같은 것들은 더 좋아졌고요.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이게 조금 뻑뻑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동작을 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신형 그랜저에서 가장 예쁜 부분은 요 각도의 요 부분, C필러에서 뒤쪽으로 쭉 떨어지는 라인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과거의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들을 연상시키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아주 잘 소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뒤에 트렁크 리드 부분, 요 부분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직전 세대, 요 바로 직전에 페이스리프트 된 그랜저에서 봤던 그런 예쁜 라인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은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봉긋하게 솟아 있고요. 또 여기에 물이 맺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디자인상으로 이렇게 보면 세차할 때 가운데 트렁크 이 윗부분의 가운데는 물이 맺힐 것 같진 않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아무래도 슬림하게 디자인된 테일램프 덕분에 안정감도 있으면서 확실히 신차고 또 미래지향적인 느낌들을 잘 표현하는 것 같고요. 디퓨저는 별도의 기교를 부르지 않고 오히려 뒤쪽에서 리플렉터를 달아서 차량을 조금 더 인지하기 좋게 꾸며둔 것 같습니다. LED로 후진등 포함이 되어 있고요. 머플러는 지금 3.5 모델인데요.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운전석 뒤, 조수석 뒤 바닥을 향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트렁크는 전동이고요. 현대 엠블럼 요 위쪽을 살짝 누르면 동작합니다. 소음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속도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는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예전부터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쉬운 부분도 없습니다. 측면에도 보시면 많이 파여 있어서 공간 확보 좋고요. 패키징 같은 것도 이 위쪽까지, 이 위쪽까지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LED로 실내등도 하나 챙겨뒀고요. 꼼꼼하게 마무리를 잘 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확실히 좀 배가시켜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운전석 쪽 측면도 봐도 이렇게 파여 있어서 골프백 같은 거 이 뒤에다가 싣고 내릴 때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죠. 바닥 패드는 조금 더 도톰하게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고요.
아래쪽에 펑크 스리킨 넣을 수가 있고, 여기에도 공구 같은 거 넣으시면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로폼 꼼꼼하게 되어 있고, 이 바닥에 보이는 부분까지는 패키징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패드는 조금 더 도톰했으면 싶고요. 삼각대도 준비가 되어 있고,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현대의 엠블럼을 형상화했는데요. 네, 호불호가 조금 있긴 하죠. 그립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는 언락을 했을 때 이렇게 팝업되는 형태고요. 뒤쪽에는 스마트 키라 언락 기능이 없고, 앞쪽에만 이렇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작동했을 때의 느낌 같은 것도 좋고요. 도어도 프레임리스 도어이기는 한데 여닫았을 때 제법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도어 두께도 제법 확보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확실히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개방감은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세단이지만 지루하다라는 느낌, 조금 덜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이 프레임리스 도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시승 차량은 블랙 원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선호하고요. 왜냐면 보기에는 조금 밋밋할 수 있지만 내 차로서 내가 관리하기에는 이보다 편할 수는 없거든요. 캘리그래피 트림이라서 이렇게 측면에 레터링도 추가가 됩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요, 비교적 간결한 디자인인데 이 블랙 하이그로스는 너무 좀 적극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시트 메모리가 2개까지밖에 안 되는데 3개였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윈도우 컨트롤 롤 오토 타입이고요. 이런데 중간에 띠를 둔 거는 디자인 포인트로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가 막혀 있어서 여기에도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 보관하시기 좋습니다. 맥포켓은 각도가 이렇게 꺾여져 있는데요, 앞쪽에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개방감을 확대시켜 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플레이트는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그랜저라고 레터링 되어 있습니다. 별도 조명은 없고요. 시트 굉장히 편안한데요, 기본적인 전동 기능에다가 날개 조임도 되고요. 옵션을 물론 추가하셔야 됩니다. 안장의 길이 조절까지 모두 다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은데요, 타고 내리는 승하차가 많은 부분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은 살짝 높게 되어 있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안장의 형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활용도 같은 것들을 고려했다라는 게 포인트 좋은 것 같고요. 릴렉스 컴포트 시트이기 때문에 원터치로 편안한 포지션 찾으실 수가 있고요. 마사지 기능도 제법 괜찮습니다. 가죽은 제네시스에서 봤던 그런 패턴들이 연상이 되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물론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가격은 좀 나가는 편입니다. 헤드레스트는 간결한 디자인인데 제 체형에는 나쁘지 않았고요. 센터 터널은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양쪽에 이렇게 벽이 있어서 안쪽에 순환물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리가 기신 분들이 무릎이 살짝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가죽으로 지금 쭉 감싸져 있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일반형의 마무리입니다. 금속이나 고무 혼합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풋레스트 적절하고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A 전동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조사각 각도 조절은 0레벨부터 3레벨까지 가능하고요. TCS 온오프 기능,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패널이 길쭉하게 쭉 연결돼서 클러스터부터 AVM까지 하나로 보이는데 일체감도 좋고 차를 좀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해주는 것 같고요. 요런데도 블랙 하이그로스가 조금 더 적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은 언뜻 보면은 예전 그랜저의 모습, 원 스포크처럼 보이는데 사실상은 3스포크로 봐야 되고요. 포인트가 3개거든요. 하지만 독특한 디자인이고 현대 마크를 과감히 삭제하고 아이오닉에서 봤던 그런 느낌들을 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세련됐다라는 느낌, 신차의 이미지를 아주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V6 3.5 엔진은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차량들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데요, 내구성 부분도 평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초기 시동 시의 부드러운 느낌도 좋습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미 많이 익숙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클러스터 디자인이나 고급감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데요, 제가 여기는 별도로 코멘트 드리지 않겠습니다. HUD도 적극적인 편이고 폰트라든가 컬러, 그 다음에 안쪽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정보들의 구성도 나쁘지 않고요. 후측방 모니터링도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지시 등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그 뒤쪽에는 보시면 패드 시프트도 꼼꼼하게 챙겨뒀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요.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누르면 불이 깜빡깜빡 하고요. 이렇게 되고, 클러스터 안쪽에 변화도 변하지만 이 부분, 약간 저 뒤틀려 있는 듯한 이 부분의 변화가 굉장히 적극적이죠. 네. 드라이브 모드는 총 지금 3.5 모델인데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 이렇게 5가지 모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AV에는 크기 적당하고요. 후진했을 때의 카메라도 어라운드 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유연하게 잘 작동을 해줍니다. 증강 형식을 사용해서 주변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입체감 있게 볼 수 있는 기능도 물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에어벤트 적절하고, 앰비언트 라이트 낮에 봐도 선명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죠. 비상등은 가운데 있고, 이 부분이 은색에 지금 흰색으로 폰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조명이 들어왔을 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요거는 신차가 나오더라도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10인치가 넘는 큼직한 화면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공조장치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조작하면 이렇게 득득하면서 햅틱 느낌 같은 것들도 전달을 해줍니다. 요거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푸시타입 버튼이 아니라서 아쉽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직관적이고 큼직하고 괜찮습니다. 다만 이 시동을 껐다가 켰을 때 이 부팅 된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언급을 좀 드려보고요. USB는 C타입으로 단자, 입력 단자, 충전 단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UVC라고 해서 여기에 이 살균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컵홀더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데요. 사용할 때는 이렇게 쓰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두면 이 공간을 다 수납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닫으면 이 자체를 또 여기에 여성분도 핸드백이라든가 뭐 지갑이라든가 다양한 그 소지품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있어도 되고요. 옆으로 격벽이 있어가지고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아이디어가 좋고요. 암레스트 위치나 크기 적절하고요. 안쪽에 공간도 현대차답게 좋습니다. LED로 조명도 꼼꼼하게 잘 챙겨뒀고 12V 파워 아울렛은 180W짜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를 하나 더 얹어서 여기도 카펫 같은 걸로 마무리되어 있는데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에 보니까 살균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고급스럽게 천천히 떨어지죠. 카펫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좋고, 캘리그래피라고 여기에도 이렇게 레터링이 되어 있네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이지만 보스고요. 알칸타라 재질로 쭉 위에 천장 부분에 내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선바이저는 조명이 LED고 요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고요. 거울 크기 아주 좋죠. 크지도 작지도 않고 요 클립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챙겨뒀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여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군요. 실내등은 LED 구성이고요. 네. 그리고 썬루프 한번 작동해 볼까요? 이 유리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완전히 뒤덮고 있는 건 아닌데 강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유리 면적도 커서 안쪽에 롤 스크린도 같이 이렇게 전동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쭉 작동해 봤고요.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으면서도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시야가 시원시원하고 좀 넓어 보입니다. 뒷좌석입니다. 역시 프레임리스 도어이기 때문에 깔끔하고요. 유리를 내려보면 완전히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좀 많이 남습니다. 예전 그랜저는 이렇게 꺾여가지고 수평으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고 그렇게 접혀서 꺾이는 형태도 취했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위아래로 수직으로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보면 이너 커튼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요게 문 열고 닫을 때 흔들리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보면은 텐션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텐션이 있어서 문 여닫을 때 그렇게 흔들림이 심할 정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뒷문을 지금 이너 커튼 올려놓은 상태에서 한번 닫아볼게요. 흔들림이 어느 정도인지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괜찮습니다. 사운드 시스템 보스고,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죠. 맵포켓도 크기 적당하고요. 실내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좋은 편이고
글쎄요, 이 정도면은 수입차랑 비교를 하더라도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헤드룸도 이렇게 파여 있어서 공간의 여유가 좋은 편이고요. ISO 픽스도 있지 않았습니다. 암레스트는 꽤 고급감이 있죠. 컵홀더는 이렇게 슬라이딩 타입이고, 여기에 리모컨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은색에 지금 약간 흰색이면서 보랏빛으로 조명을 해놨는데, 저 부분은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트가 이렇게 전동으로 움직이는데, 끝까지 한번 당겨 볼게요.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당겨 보면 이 변동 폭이 꽤 많이 되는데요.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등받이가 누워지는데, 조석은 지금 조석 뒷좌석은 기본 세팅이고요. 운전석 뒷좌석은 레스트 기능을 써서 가장 좀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잡아봤습니다. 승하차 할 때도 거슬리는 거나 그런 것들은 없고요. 에어벤트는 가운데만 이렇게 두 개 위치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USB C타입으로 충전 기능 갖춰 놓고 있습니다. 두 개고요. 옆쪽에 워크인 스위치 있고 원터치로 작동할 수 있는 릴렉스 컴포트 시트인데요. 한 번만 딱 눌러주면 아주 좋은 위치를 잡죠. 이게 제가 세팅하면은 이 세팅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용도는 뭐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주 좋은 기능으로 좋은데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터치로 작동을 해서 저런 부분들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 되게 특이하죠. 뒤에서 이렇게 푸시타입 버튼인데 누르고 위아래로 이렇게 올리고 내릴 수가 있는데, 기둥이 양쪽으로 나눠진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고 통으로 되어 있어요. 통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좀 특이했던 것 같고요. 뒤쪽에서 보면 디자인 깔끔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세대만 오마주 또는 헤리티지라고 갖고 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왔던 그랜저들의 좋은 부분들을 충분하게 잘 갖고 와서 현 세대에 아주 적절하게 적용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다시 봐도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스티어링이 보기보다 그립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파여 있어 가지고 손으로 딱 잡았을 때 9시하고 3시, 9하고 3이 있는 시계로 보면은요, 그 부분에 이렇게 딱 걸리는데, 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역시 그랜저의 완성형은 3.5, 가솔린 3.5 H트랙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정말 유럽 세단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탱글탱글한 느낌이 너무 좋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휠 타이어의 평평비나 휠 인치를 생각을 했을 때 요 정도의 승차감이라고 하면 좀 더 다양한 연령층의 까다로운 소비자들을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연비는 공인연비가 복합기준 9km고요. 도심에서는 7km 후반, 고속도로에서는 11.2인가요? 11.1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심주행만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짧은 시승이기 때문에 연비는 추후에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도심 구간에서는 6.8에서 7.2 정도 기록을 해줬고요.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11.5에서 12.3 정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신차고 전혀 길들이기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을 해보면 조금 더 주행을 해봤을 때의 연비가 메이커 측에서 제시한 연비랑 굉장히 가까울 걸로 기대가 되고요. 현대의 V6 엔진은 스마트 스트림 G라고 해서 굉장히 좀 부드러운 세팅이 인상적인 편입니다. 물론 이 부드러운 세팅에 대해서 호불호가 조금 나뉘기도 하는데, 차량의 컨셉을 감안을 해보면 아이들링 시에도 거의 뭐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들, 물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고 5천만 원이 훌쩍 넘는 차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가치에 맞는 옵션 구성과 기본기, 그리고 승차감이나 소음 진동 같은 것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 이 그래픽의 변화가 굉장히 화려한데요. 클러스터의 변화보다도 요 꺾어지는 부분에서 요거 굉장히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5 모델과 다르게 H트랙이 포함이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가 스로우 모드까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승차감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고, 글쎄요, 제가 이 신형 그랜저, 뉴 그랜저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저는 H트랙하고 3.5, 가솔린 3.5 옵션은 꼭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 기본 옵션만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가지는 정말 탐이 나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요거 물건입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러, 뒤쪽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 구조인데요. 현대자동차가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이 돼 있는 서스펜션 조합인데다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더해지고 또 H트랙까지 더해지면서 코너링에서의 안정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로 본격적인 와인딩 로드에서 차량을 한 개치까지 몰아붙여 보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스포티한 드라이빙도 받쳐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크기나 무게 같은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서스펜션 굉장히 좀 잘 잡아주고 세팅도 세련된 느낌 좋고요. V6 가솔린 3.5리터 엔진은 300마력의 토크가 36.6으로 알고 있는데 마력은 실제보다 조금 낮지 않나 싶은 생각이 체감상 그런 느낌이 살짝 들고요. 토크는 36.6인데 실제 체감상 한 30대 후반 한 38, 39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좀 편안한 편이고요. 옵션으로 에르고 모션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사지 기능도 또 괜찮거든요. 거기다가 날개의 조임이나 안장의 길이 조절 같은 것도 되고, 에르고 모션 시트는 골반, 허리, 전심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을 해서 모드마다 편차도 제법 있는 편이고, 그냥 간질간질하는 정도의 마사지 시트가 아닌 제대로 좀 이렇게 꾹꾹 잘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 옵션도 물론 이제 한도 끝도 없죠. 옵션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비용 부담이 큰 건 사실이지만 좋긴 좋네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물론이고 차선 변경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거 지원해주고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차간 거리 단계마다의 편차도 정확한 편이라서 글쎄요, 이런 그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시스템들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코, 노멀. 에코랑 노멀은 솔직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스포츠는 다른 모드들하고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요. 특히나 제가 시승했던 2.5 전륜이죠. H트랙이 없는 2.5, H트랙은 3.5부터 선택할 수 있는데 2.5 모델에서는 모드 간의 편차, 특히 스포츠 모드라고 확연하게 차이를 느끼기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3.5에서는 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제법 또 이게 달리는 차는, 본격적으로 달리는 차는 아니지만 욱 하면서 나가는 이런 느낌. 요거 나쁘지 않아요. 앞뒤 모두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풍절음이 좀 거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프레임리스라는 거를 신경 많이 쓰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소음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인 편입니다. 특히나 이중접합 차음률이 이 테두리 부분에 조금 더 가공을 했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몰딩이나 실링 같은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체감상 풍절음도 억제 좋은 편이고, 앞쪽 기둥에서 이 공명음이라든가 또 이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스펙을 감안해보면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억제가 잘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국산차가 플로어매트 구성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가운데의 차음이나 흡음을 조금 신경 쓰고, 이 양쪽 부분은 센터 터널 기준으로 양쪽은 조금 덜 적극적인 편이었는데, 그랜저에서는 이 프레임리스 도어를 의식해서 그런지 바닥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적극적인 MVH가 적용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듣고 나니까는 조금 더 조용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일단 한번 시승을 해보면 제가 왜 이렇게 정숙하다 조용하다라는 점을 많이 강조하는지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직전 세대하고도 차이가 좀 나죠. 듀얼백이기는 한데요, 뒤쪽에서 봤을 때는 머플러가 바깥쪽으로 오픈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고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저음으로 쭉 깔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뒤쪽에서 들리는 배기음의 셋업보다는 엔진 회전 질감, 이거 되게 괜찮거든요. 현대자동차의 V6 3.5 이 엔진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편인데, 적당한 마력과 이 경쾌한 회전 질감 같은 것들이 운전할 때 세단이지만은 나름 또 재미가 있습니다. 시속 100km는 노멀 모드에서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 정확하게 14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높지 않은 RPM을 가지고 기준 속도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연비나 이 소음 진동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연비는 9km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가솔린 3.5고요. H트랙 옵션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2차 공차 중량이 아마 1800km 정도로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차량 스펙을 감안했을 때 준수한 편인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스포츠 모드로 조금 경쾌하게 차량을 몰아붙여봐도 차량의 이 거동이 좀 뒤뚱뒤뚱거리거나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힘이 차고 넘치냐? 그런 건 또 아니지만은, 토크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높여줬으면 더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적당한 만족감을 다양한 조건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퇴근할 때 아니면 일상에서 좀 편안하게, 넓고 편안하게 차량을 좀 운행할 수가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주행 같은 거 할 때 힘의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까 차량 운영이 확실히 좀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운전자한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확실히 음의 밸런스 같은 것들이 좋고요. 고음, 특히 중음보다 고음에서 찰랑찰랑하는 느낌이 보스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꺼놨고 강하게 켰거든요. 앞쪽에서 우웅 하는 소리가 들리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게 표현이 좀 죄송스럽긴 한데 촌스러운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들어보면은 나름 또 안정화가 되어 있고 자리를 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약하게나 보통 정도로 하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글쎄요, 2.5 엔진에서는 사용 빈도가 조금 높을 것 같은데, 3.5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기음은 일반적이긴 한데 이 엔진 회전 질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뭐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그렇단 말씀이고요. 스마트 모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앞쪽의 상황에 따라서 기어 변속을 타이밍을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자동 기어가 운전자의 브레이크라든가 가속 페달에 밟는 그 타이밍이나 성향 같은 것들을 학습해서 그거에 맞게 조금씩 변형을 해주는데, 전방을 예측해서, 예를 들면은 갑자기 차가 끼어든다거나 앞쪽이 탁 트여 있다거나 전방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렇게 끼어드는 도로에 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최적의 타이밍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워낙 좀 부드럽고 편안하면서 이질감 없는 변속을 보여주기 때문에 크게 저는 이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크게 그렇게 차이를 느끼진 못했습니다. 제가 좀 둔한 걸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시승 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러스터의 테마는 제가 심플이 있고 이렇게 클래식이 있거든요.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의외로 또 디자인에 못지않게 호불호가 좀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별도 코멘트는 안 할게요.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클래식하게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면 컬러 같은 것들이 바뀌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폰트도 조금 더 과격한 느낌, 좀 힘있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 전방 예측 변속에 고속도로 합류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사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합류되는 포인트에 맞게끔 기어 변속의 타이밍을 조절을 해준다는 거죠. 표시가 되네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열선하고 통풍 시트는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열선 시트는 뭐 기본적으로 1단부터 3단까지 정확하게 잘 조절되고 있고요. 통풍 시트가 차종에 따라서는 등은 시원한데 엉덩이가 좀 안 시원하거나, 엉덩이는 시원한데 또 등이 덜 시원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신형 그랜저는 엉덩이하고 등받이 균일하게 통풍 기능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코너링에서 이 매끈하고 안정감 있게 이렇게 돌아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도 옵션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죄송한데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워낙에 차가 조용한 편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있는 차랑 없는 차랑 좀 같이 놓고 데시벨도 체크를 좀 해보고 하면은 차이를 느낄 텐데,
그냥 일반인이 앉아가지고 느끼기에는 글쎄요, 저는 이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워낙에 차가 조용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랜저의 주력 모델은 2.5 가솔린 2.5랑 1.6 터보 기반의 하이브리드, 그게 아마 계약이 제일 높은 걸로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격이 비싸다 하면서도 또 지금 시점에선 사실상 전기차로 막 전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그냥 가솔린 타기는 조금 아쉽고, 이런 분들이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의 열선도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그 컨트롤은 스티어링에 있지 않고 공조장치 컨트롤러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이 잘 닿는 부분이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공조장치 컨트롤러 측면에 제가 실내 좁을 때 살짝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토홀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치가 차라리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쪽 왼쪽 무릎 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에 이렇게 물리키 형태로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공조장치를 보여주는 패널 안에서 그게 있으니까 그 부분이 살짝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 신형 그랜저 가솔린 3.5 캘리그래피 트림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